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황재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은 학생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이제 창업 동아리 하는 거에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연하는 것도 친구들이랑 많이 들으러 가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자료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미 있는 것들과 차별성을 또 줘야 되니까 네. 그런 거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보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괜히 떨리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를 시작하기 전에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상식 퀴즈부터 이제 먼저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와, 민기쌤. 네, 오랜만에 제가 네.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면서 관심이 급상승한 것으로 북한 관련 투자 사업과 협력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주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김정은. 땡! 힌트를 주세요. 해주세요. 뭐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 남북 들어가고요. 끝에 주가니까 주가 들어가고 두 단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단어. 네. 남북 관련주.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두 단어면은 남북 관심주. 아니에요. 두 개 다 틀린 남북 거예요? 협력주. 네. 비슷한데 남북 아까 했던 말 줄임말. 관협주. 관협주? 거의 다 왔어요. 예. 그거 가운데 글자 맞추면 됩니다. 남북 경제. 그렇죠. 경제가 들어가죠. 경제 협력을 줄이면 되니까. 아. 네. 남북 경협주. 발음이 이상해서 틀리는 것 같아요. 남북 아니, 다른 법에. 주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북 경협은 북한과 단순 물자 교역, 위탁 가공 무역 등을 하는 교육 사업과 네. 북한 현재 투자하는 협력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최근 남북 평화 기류와 함께 관련 사업을 하는 남측 업체 주가가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초 온라인 서점 예스24입니다. 1998년 웹폭스 서비스를 개시, 이듬해 예스24로 이름을 바꾼 후 업계 최초로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급성장을 했습니다. 2002년엔 당시 2위를 달리던 와우북과 화병해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후 영화 예매 서비스를 시작, 화장품과 패션, 이러닝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회원수 1,300만 명을 넘겨 점유율 1위, 코스닥에도 상장하면서 온라인 서점의 영역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 도서 정보, 도서 추천 및 평가까지 하는 도서관과 서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스24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 서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은 학생도 당연히 예스24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는데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보통 책을 사면은 서점에 직접 가서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잘 안 해버릇해서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꾸경님도 예스24로 쇼핑 좀 하세요? 네, 저는 또 워낙 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네? 그게 또 검색을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스24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스를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스24가 바로 진짜 첫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예스24 도서, 예스24 티켓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티켓이 나오고 그리고 예스 속옷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옷을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가 괜찮아요. 남자 속옷도 있는 건가요? 남자 속옷도 있나요? 저는 여자 위주로 보기는 했는데 괜찮았어요, 여기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예스24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예스24 같은 경우는 61만 7,200여 건 정도 오, 언급됐어요.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근데 이게 대부분이 뭔가 티켓 예매와 관련된 그런 예. 연관어였어요. 그래서 연관어 1위가 인터파크. 그러니까 인터파크나 예스24 둘 중에 하나 어디서 하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결과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멜론 티켓이나 하나 티켓, 라이브, 뭐 엑소, 예매, 콘서트, 티켓 오픈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았어요. 이제 매크로라는 것도 나왔는데 요새 워낙 뭐 힘들어요. 예매하기 많은, 힘들다 보니까 네. 이거 매크로 돌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 외에 이제 도서와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른 회사죠 알라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책, 도서, 교보문고라든지 뭐 DVD 이런 단어들은 그 이후에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스24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검색 안 하고 이제는 앱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책 살 때는 그렇게 편의들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뭔가 가수들의 콘서트라든지 뮤지컬 주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검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홍쌤, 예스24는 채용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근에 그 인턴 사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이제 채용이 흘러갔는데요. 사업 부분에서는 도서, 그다음에 디지털,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일반적인 도서와 이북 그리고 음반 판매에 대한 관련 업무 직군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품의 기획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구매, 판매, 데이터베이스, 제휴 영업관리직의 채용. 이 분야는 이제 근무지가 서울 여의도 쪽으로 공채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서점 산업이 물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류 부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행정관리를 할 수 있는 직군. 여기는 예. 이제 경기도 파주 소재에서 물류센터로 한정지어져서 채용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비자 영업을 생각하는 친구들, 덧대어 SCM이라든가 물류 쪽으로 좀 직무 역량을 쌓았던 친구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상고기업. 예스24에서 댓글을 달면 책을 받는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다른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그 실시간 같은 게 많이 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실시간 순위가 막 바뀌어가면서 계속 뜨는 건데 예스24에도 이런 실시간 순위가 있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 책의 순위가 아니라 학교 순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왜 책이 아니라 학교 실제로 이제 예스24에서 예스24와 그다음에 한세 예스24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네. 초중 고교 학생들 대상으로 책 읽는 문화를 더 설파하기 위해서 책 보내기 캠페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작년서부터 시행이 됐고 1주년을 기념해서 최근에 이벤트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진행됐던 그 이력들을 보니까 그 3개월 동안 회원들에게 응원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 한 100곳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해서 각기 한 50권 정도의 도서가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간 한 400여 개 학교에 총 한 2만여 권을 기부하는 행사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예스24 입장에서는 책 읽는 문화가 좀 많아져야 전체적으로 매출도 아마 증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좋은 활동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스24 직원들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에서 올해 5월 공개한 자료를 예.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3,669만 원입니다. 사원이 3,561만 원, 대리가 4,287만 원, 과장이 5,164만 원, 차장이 5,929만 원입니다. 이 성과급하고 복지수당을 꽤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래요? 조금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샵 부자 세입자, 샵 서정적인 회장입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우리 예스24의 규모나 성장력은 뭐 다들 짐작하다시피 뭐 굉장한데요. 이만하면 보통 원래 4억을 보통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4억을 안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건물 2층에서 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키워드에 부자 세입자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부러 이 사옥을 짓지 않는 걸까요, 전쌤? 그렇죠. 이제 일단 부자 세입자니까 왜 부자인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 예스24 같은 경우는 창업주 김동영 회장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김 회장이 자라라든지 뭐 H&M, 갭, 그리고 나이키, 무인양품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 40여 곳에 의류를 수출하는 OEM 기업인 한세실업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 3명 중 1명이 이곳의 옷을 입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고요.
2003년에 이제 온라인 서점 예스24를 인수해가지고 한세실업하고 예스24를 주축으로 해서 한세 예스24 홀딩스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 공장까지 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본사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2개 층을 임대해서 사옥이 없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돈 쓸 데가 많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연봉도 꽤 높은 수준으로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하고 복지수당을 합한 그 월급 연봉이 꽤나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적자였던 예스24를 인수하고도 그 직원들의 뭐 월급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사원들을 내보낸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사옥을 질 돈을 이 사람들에게 좀 투자하고 또 일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유명합니다. 네. 자, 창업주의 이런 정신이 기업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스24가 지금같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홍 쌤? 우선 그 한세실업 이야기가 잠깐 예. 나와서 그런데 이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세실업은 뭐 패션이라든가 유통업을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꿈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예. 벤더업이 좀 업무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류 벤더들은 그러니까 뭐 갭이나 아베크롬비 이런 미주권 브랜드 메이커들은 자체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더들이 위탁 생산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벤더들은 워낙에 경쟁력이 좋아서 디자인 자체를 제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 디자인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로 이제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패션 유통 쪽에 또 특히나 패션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예스24를 놓고 보면 물론 뭐 음반이라든가 뭐 이북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품군과 서비스군들도 있지만 워낙에 지금 오픈마켓 이쪽이 아주 레드오션이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을 보면 예스24가 15년도 매출이 한 3,600억 정도 됐고요. 작년도 매출이 한 4,500억 정도 됐으니까 매출은 제법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으로 따지게 되면 15년도에 한 12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작년에 한 9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뭐 인터파크라든가 경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스24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때 아직도 책에 대한 그 좀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일반적인 오프라인 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서적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반이라든가 콘텐츠 뭐 이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물류 본연의 효율성을 더 강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다 읽은 책 로봇에게 줘라. 샵 로봇 사서입니다. 로봇이 뭐 우리 생활 이제 뭐 곳곳에 들어있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예스24가 성장세를 타서인지 지역 매장에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서점에서 로봇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책이 아무래도 무겁잖아요. 네. 이것을 좀 받쳐줄 수 있는 힘을 지탱해주는 뭐 그런 로봇들인데 그 로봇이 더 무겁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그 로봇을 찾는데 안 무거워요? 아 이게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쇠 로봇은 아니고요. 이제 팔이나 어깨 쪽에 이제 매가지고 이렇게 팔 모양으로 된 거거든요. 네. 독일 뭐 폭스바겐 이런 데에서는 벌써부터 이 웨어러블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입고서 아무래도 단손 반복을 많이 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네네네. 아무래도 직업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서점에서 사실 여성분들 일하기에는 책 무거울 텐데 무겁죠. 이거 100kg까지 들 수 있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더 진화된 로봇을 예스24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도서 출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이나 좀 로봇을 활용하고 있듯이 우리 취준생들도 이제는 어떤 분야들 이를 활용한 방안이나 이슈 등을 좀 미리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홍 쌤? 아마 예스24 같은 이런 인터넷 서점들은 기존의 이 유저가 구매했던 책들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단순히 그냥 경제 경영, 무슨 뭐 과학 IT 이렇게 범주만 보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자층에게 가장 최적화된 책을 추천하는 이 작업이 중요하니까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그 4차 산업혁명의 뭐 3D 프린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서점에서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서점 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이거는 서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통 매장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공대생들만 이런 트렌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통에 지원을 하든 패션에 지원하든지 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 기술이 무슨 기술이 핵심이 되고 또 이런 기술적인 테마가 내가 지원하는 산업과 계열사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모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스24의 10년 후, 재은 학생 시작해 주시죠. 네, 예스24의 10년 후는 로봇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드론으로 3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간과 가격이랑 취향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저격을 하지 못하는 책을 만약에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반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여를 하는 서비스를 배송을 하는 서비스로 함께 해서 드론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이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처럼 이제 대여를 이제 내가 이곳에서 대여를 받겠습니다라는 거를 핸드폰으로 입력만 하면 받고 반납을 하는 것도 내가 이곳에서 반납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만 입력을 하면 드론이 와서 이제 빌릴 수도 있고 반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주가 되고 있는 이제 산업이 티켓 판매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 판매의 경우에는 공연이나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콘서트나 공연 같은 것들까지도 확 이제 발을 넓혀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인가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드론 배송이나 뭐 대여 반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인 면에서 어떻게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인건비를 줄여주고 배송비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드론으로 계속 이용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드론을 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꾸경은 어떻게?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약간 얘기를 하는 건데 10년 후에 이제 10년 후에 드론이 3시간 만에 오는 거는 되게 좀 느리다는 이미지가 들고 그리고 약간 이제 뭐 제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휴대폰이나 뭐 이제 크로마인가 그런 걸로 다운받아서 보면 이제 책 넘기는 느낌이 안 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 이제 유저들이 이제 책을 많이 쓰는데 근데 책을 넘기는데 여기는 빙계되어 있고 10년 뒤쯤에는 제 생각인데 이제 글자가 써질 것 같아요. 책인데.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를 아마 다 10년 뒤에 개발한다고 했으면 좀 새롭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쌤 PT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또 그 전달력이 좀 부족했죠. 많이 좀 버벅거려서 아쉬움이 있었고 단어 공부를 좀 더 우리 청취자래요. 취업 준비생들도 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이 쓰는 단어가 사실은 몇 개 없다 보니까 그 면접 안에서 계속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으니까 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단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친구가 책도 많이 읽구나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책의 미래에 대한 좀 그런 예측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스24라는 건 결국 책으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양상국 씨도 이야기해줬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생각했는데 종이책이 사라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넘기는 맛은 있기 때문에 뭐 뇌파와 선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책을 볼 때 약간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데 네. 그게 이제 눈앞에 책을 읽으면 영화처럼 이렇게 화면으로 싹 뭐 보인다라든지 그럼 영화를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라나? 예. 아니 그래도 어쨌든 쏘셔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그 모습이 좀 그려지는 네. 그런 모습도 한번 다른 상상해 걸 볼 수 잘못 있지 상상했는데 않고. 옆 사람이 보면 어떡해요?
아, 나만 볼 수 있게 해야겠죠. 뭐 렌즈를 낀다든지. 네. 네, 또 야한 거는 잘 안 되겠고 막아놓겠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조금 아이디어까지 첨가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홍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뭐 드론이라는 건 많이들 유통업 지원하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 그 만화책 시장이 일본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우리나라의 그 만화방 문화, 그다음에 그 책 대여점이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만화책은 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 몇백 원 안 되는 돈으로 그냥 좀 대여해서 보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이 서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약에 대여로 만약에 재은혜 학생이 컨셉을 잡게 되면 그건 학교 도서관에서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되겠지만 예스24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소실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사업적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저는 실용서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다 볼펜으로 체크도 하고 뭐 그걸 찢어가지고 뭐 어디다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좀 아직은 좀 줄어들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10년 후에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많이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이페이퍼 시장이 완전히 개화될 거예요. 그러면 매체 자체 변화에 의거하여 전자책의 쓰임새라든가 활용도도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차별화되게 또 사업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언급이 돼야지 그냥 책, 그다음에 독자 요 구조에만 의거해가지고 대여로 서비스를 잡게 되면 우리가 잡고 있는 기업의 수익률은 좀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적인 해석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스24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또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홍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면접할 때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목소리를 어떻게 면접관에게 호감이 가게 낼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뭐 목소리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발음 연습, 뭐 발음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좀 디테일 있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직군들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고객 응대를 많이 하는 직군이라고 하면 실제로 보이스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제법 되지만 목소리가 커서 떨어지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입사원다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보이스 톤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떤 친구들은 1분 자기소개할 때는 외운 대로 얘기를 하니까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음 질문 들어오면 바로 또 평상시 톤으로 회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야겠죠. 저는 오히려 컨셉을 잡을 때 면접은 그냥 대화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컨셉 자체를 아예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 그러니까 항상 학교 다니는 분들이 교수님과 상담을 할 때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목소리 톤은 너무 이렇게 기죽은 모습으로 우리가 교수님께 답변 드리고 대화 나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윗분들과 대화 나누는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또 이거를 면접의 톤에 맞게끔 내가 어느 정도 데시벨을 조절할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딱딱한 모습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면접장 가서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평상시 우리 여러분들 대화 나누는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고 하지만 내가 면접을 볼 회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군이라고 하면 평상시 톤보다는 조금 더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더 안 좋아지는 예전에 제 학생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그냥 아예 목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계속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면 좀 보이스톤 조율 관련돼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우리 봄 씨도 아나운서 연습을 하실 때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 볼펜 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유명한. 어려운데 딱 물고 연습을 하다가 빼면 발음이 굉장히 쉽고 편하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또 그런 방법이 근데 있군요. 이런 수준까지는 굳이 취준생들까지 네.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발음이 좀 유난히 취약하다 싶으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전자책과 우리 할자책의 장단점을 좀 들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쪽이 전망이 있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자책의 장점은
와 그 공간이 간편하게 축소가 된다라는 그런 간편함이 있고, 단점은 이제 다시 찾아보게 되기 어렵다라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자책의 장점은 집중도가 전자책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또 단점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들고 다니거나 이제 집에 두기에 힘들다라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망이 있는 쪽은 전자책이 훨씬 전망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활자책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은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전자책이 더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현 학생 답변도 지금 그 정도 길이로 얘기했는데 왜 전자책이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라는 키워드에 대한 접근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냥 일반 서적으로 공부를 했고 대학 다닐 때도 그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책을 본다라고 하면 진짜 책을 손에 잡아야 그 독서, 그 리딩도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나 그냥 매체나 디바이스로 이제 활자를 읽게 되면 과거 같은 느낌이 좀 안 오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과서가 사라질 거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은 애초에 그런 디바이스를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활자를 읽어왔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대한 시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강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고 나면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봐도 찾을 때 한참 걸리고 못 찾을 때도 심지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책이라고 하면 내가 읽었던 디바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어떤 디바이스에 기록이 남고 그를 통해 쉽게 서칭이라든가 색인이 가능해지면 또 활용도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임새에 대한 부가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내용 전달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앞으로는 아까 재은 학생처럼 오프라인 서적은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는 이북의 시대이다. 그런 것들보다 교육 행태 자체의 이런 변화, 학습 방식의 변화에 의거하여 과거보다도 이제 이런 이북이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성을 띠는 키워드를 넣어서 면접 답변을 하는 연습이 재은 학생한테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예스24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또 이렇게 아까 그 로봇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꼭 제가 살펴보는 건 베스트셀러 순위 이런 것들은 꼭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는 트렌드가 무엇일까? 그 유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에서 보는, 인스타에서 보는 그런 사진들로만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의 그런 우선순위를 보면 트렌드가 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서점에 많이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책을 구매의 그 여부를 떠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스24에 꼭 좀 방문을 해보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면 트렌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7월부터 MC로서 읽으세요. 네, 예스24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부터 지금까지 예스24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이후에서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